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대구 부동산을 이제 늘상 말씀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또 어떤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제 다른 행보를 좀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형 평수 아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10억대뿐만 아니라 20억대 넘어가는 것들도 정말 많은데 왜 그렇게까지 거래가 되는가,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부동산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거든요. 흔히 이제 그런 대형 평수와 부자 아파트의 상징이 되는 것들은 대구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마 금방 떠오를 아파트가 이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두산 위브 더 제니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49평부터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50평대, 60평대, 70평대도 있는 거다 보니 정말 이제 좀 비싸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우리 대구 아파트의 상징성이 매우 큰 아파트가 무엇이냐, 물론 앞으로도 계속 상징성이 있을 거지만 특히 제일 좋은 아파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두산 위브 더 제니스를 빼놓고 얘기하면 참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흔히 부자 아파트라고 하면은 떠올라지는 게 이제 대구 박물관 바로 앞에 있는 태왕 아너스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림 노르웨이 혹은 동일 하이빌, 이런 것들도 부자 아파트의 상징이 되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가 기본적으로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가격대들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물론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적정히 떨어지는 선에서 버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거든요. 이건 말고도 이제 뭐 황금역 쪽에 가보면은 우리 또 상징성 있는 게 있죠. 수성 SK 리더스 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범어 1동 지역에서 여기에 있는 대형 평수들 다 비슷한 상황인 거고, 아니면 좀 끝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수성 로켓 더 퍼스트에도 대형 평수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올해 내에서는 거래가 꽤 잘 된 모습이고요. 이제 만약에 비수성구로 좀 넘어간다 하면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이제 죽전역이죠. 죽전역에 있는 대우 월드마크 웨스트 엔드인 건데, 비수성구 중에서는 가장 상징성이 높으면서도 실제 실거래가까지 또 높은 지역입니다. 송소공단 내 사장님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이거 뒤로 밀려나기엔 참 섭섭하다라고 할 만한 아파트들인 건데, 지금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 상징성에는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외관에 있어서 좀 압도적인 느낌이 납니다. 뭐 사실 태왕 아너스라든지 유림 노르웨이 숲, 이런 것들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향은 있지만은 앞서 봤던 뭐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아니면 SK 리더스 그리고 대우 월드마크 웨스트 엔드, 이런 상징성이 아주 큰 것들은 외관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주상복합 아파트는 안 좋다. 같은 거면 세대수 많은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은 거지 주상복합이 뭐가 좋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 편집도를 딱 열었을 때 보통 이렇게 핑크색인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인 지역이 있죠. 이걸 보고 이제 상업 지역과 그리고 주거 지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층수를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25층 아파트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많이 올릴 수 있죠. 대구시가 최근에 좀 줄이긴 했지만은 아무튼 뭐 평균적으로 49층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던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게 올릴 수가 있어서 이제 땅값이 보통 비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업 지역 내에서는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한두 개 동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한두 개 동은 세대수가 너무 적어서 좀 별로다라고 하지만은 상업 지역 내에서는 흔하게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두 개 동 이상 정도만 되면은 가격 절감의 요소는 없다라고 제가 보통 정리를 해드립니다. 두 개짜리여도 우리가 안 좋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상업 지역 내에서라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징성이 매우 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상업 지역 내에서도 세대수가 아주 많은 것들이죠. 그럼 이게 좋은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부자 아파트의 상징성을 가져오는 것들이다
그래서 좋은 것들이다라고 오히려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자 아파트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만약에 그대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갔다면, 즉 이런 노란색 지역으로 갔다라면 어땠을까라고 했었을 때는 층수를 많이 못 올리니까, 주상복합이라는 게 결국은 주거와 상업을 같이 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막 25층짜리인데 세대수도 별로 없고 이러면은 당연히 옆에 세대수 많은 아파트를 우리가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할 거니까, 그런 때는 가격 절감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막연하게 주상복합은 무조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이제 좀 옛날 관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좀 벗어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징성이 있으면서도 대형 평수들이 많은 것의 장점이 뭐냐면은 흔들릴 여지가 적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그럼 뭐냐, 대체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공급이 아주 많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 공급도 어떤 평수가 제일 많냐면 결국 32평, 33평이라고 하는 84 타입이 가장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워낙 공급이 좀 많은 상황이라서 84 타입 매물들이 상대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반대로 사실 분양하는 것들 중에서는 대형 평수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형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공급 때문에 많이 흔들릴 것이냐라고 묻는다라면 그럴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죠. 왜? 갈아타기를 할 건데, 사실 우리가 집 하는 이유는 뭐 한 개밖에 없잖아요. 더 좋은 집을 가기 위해서. 지금 신축 입주장을 사시는 분들은 결국에 지금 집보다 더 좋으니까 이런 측면이 가장 강할 건데, 그 대형 평수 사시는 분들은 지금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사실상 애매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평수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뭐 100이면 100 다 공감하시겠지만 40평대 사시는 분들이 30평으로 줄일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급이 아주 많다 하더라도 이런 대형 평수에는 대체재가 적기 때문에 흔들릴 만한 여지가 적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그럼 반대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똑같겠죠. 야, 내가 좋은 입지에 신축 아파트를 대형 평수로 뭔가 하나 잡고 싶은데 그런 게 안 싼 거예요.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건데, 특히 이런 대형 평수를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금액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경제적 위기의 상황에서는 조금 큰 영향이 없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또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때보다 좀 싸졌고 뭐 이런 아파트 미리 사준다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 아파트들이 지금 다른 아파트들은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은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들이 아닐까라고 보는 건데, 올해 실거래된 내역들을 한번 쭉 봤을 때 두산 이브 제니스 이런 거 이제 많이 거래됐고요. 말씀드렸던 태양 아너스, 수성 SK 리더스뷰, 그리고 두산 위브 제니스, 범어동일 하이빌, 그리고 수성 3가의 롯데캐슬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궁전 맨션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비수성구라고 했을 때는 월드마크 웨스트엔드가 바로 보이고요. 이 정도 가격대라면 만족할 만하다라는 식으로 아마 접근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경매 물건도 나왔던 적이 있는데 지금 요게 가장 최근에 거래되었던 거거든요. 요게 이제 6월 26일 정말 최근에 했던 거죠. 감정가가 1억 7,500에 나왔고 한번 유찰돼서 1억 2,250만 원까지 떨어졌던 건데, 이게 전용 39평이면 지금 제일 작은 평수인 49평짜리입니다. 공급 면적으로. 요게 이제 21명이나 들어와서 17억에 받아갔어요. 야, 17억. 이렇게까지 높게 받아가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저층이긴 하지만 최저가는 1억 4,700에 나와 있고요. 구매 물건은 35층이었거든요. 그럼 고층 기준으로도 지금 뭐 한 17억 정도 수준에 있는데, 확실히 경매로 또 실거주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10억 중반대 이상을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20명 정도나 달려들었다라는 거니까요. 확실한 물건이 정말 위기에도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아파트들은 정말 이제 또 기존 아파트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실 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따지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한데, 뭐 사실 투자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결국 투자 가치라는 것은 어떤 입지가 좋으냐부터 시작해서 그게 적절한 금액이냐, 충분히 싸냐까지 나아가야 되는 건데,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는 맞지만 싸냐라고 물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비싼 게 맞긴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아파트들은 저는 사실 뭐 투자 관점에서는 접근할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거주를 하면서 어쨌든 뭐 긴 시간을 가져가면 당연히 좋은 아파트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맞다라고 대답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른 기준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가 한번 잘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매일 대구 부동산을 전해드리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면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